신생 케이블 TV인 ENA 16부작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회에서 4회까지의 두 번째 리뷰 우영우의 이상한 매력 5가지입니다. 1화 0.9%에서 단지 4화 만에 5.2%까지 시청률이 오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우선 시청률 폭등의 가장 큰 이유로 박은빈 배우의 명연기와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의 이상한 매력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우영우의 인상적인 말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영우의 이상한 매력 첫 번째. 우영우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일단 너무 귀엽고 첫 출근할 때 뒤뚱뒤뚱 걸어가던 장면, 왕따를 당하던 우영우를 구해준 또라이 동그라미를 뒤따라다니며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해 라고 하자 너랑 있으면 내가 얻는 거 뭔데? 라는 동그라미의 질문에 친구가 돼줄게. 너 친구 없잖아. 라고 답하면서 쪼로록 뒤따라가던 장면. 단체 건배 때 컵이 안 닿아서 힘들어하던 장면. 게살 김밥과 라면을 아슬아슬하게 서빙하는 장면. 준호가 보여준 대형 고래 사진 액자를 보고 진짜 감격하던 장면. 등등. 너무 귀엽습니다. 두 번째, 우영우는 장애를 감추지 않는데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첫 출근하자마자 바로 한 말이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벨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그리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장면. 정명석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사가 불쌍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자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준 데는 장애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바로 말하던 장면.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라고 말하던 장면. 재판을 시작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저한테도 돈은 있었지만 기사는 제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저희 자폐와 피고인의 자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한테는 보이지만 검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던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오히려 씩씩하게 보여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겐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영우는 너무너무 당차게 웃깁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뿅간 이준호에게 반했습니까? 라고 묻던 장면. 우영우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자 정명석 변호사가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란 말은 좀 실례인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라고 답하던 장면. 4화에서 형제 측 변호사가 잠깐만요. 혹시 증여 해제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라고 사이아들을 날리던 장면. 다시 한바다 로펌으로 나와서는 정명석 변호사님 제 퇴사 처리되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정명석 변호사가 예 그러세요. 아 대신 앞으로 우배는 월차 못 씁니다. 결근으로 다 땡겼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월차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 라고 답해서 정명석 변호사가 한마디를 앉아 이씨 라고 하던 장면 등등 배꼽 여러 번 잡았습니다. 네 번째, 우영우는 너무너무 기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라고 말하던 장면. 형법 사건을 민법 사건으로 해결하는 등 기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참,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도 우영우처럼 너무너무 기발합니다. 다섯 번째, 우영우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이준호에게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장면. 아빠에게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동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른으로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대신 아버지에게는 부케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미혼부라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사시기보다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은 가슴 뭉클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참 훌륭한 드라마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